바뀌었죠. 네. 오늘 FCN의 편교육방송 내 밭에면 책 함께 하실 저자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서둔야학을 배경으로 책을 출간하신 사랑하나 그리움 둘 박예란 저자를 모셔서 도대체 서둔야학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가르침이 있었는지 그 책 속에 담은 이야기를 오늘 방송을 통해서 풀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랑하나 그리움 둘의 저자 박예란입니다. 네, 먼저 인사까지 해주셔가지고 아주 네, 너무 반갑고요.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서둔야학 함께 하셨던 분들 혹시 방송을 보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보실 수도 있고 선배, 후배, 그리고 그때 당시 함께 하셨던 선생님들 아마 새록새록 옛날 그 시절을 생각하시면서 방송을 끝까지 해주시기를 좀 바라면서요. 사랑하나 그리움 둘 선생님이 쓰신 내용이 굉장히 애잔한 내용으로 서둔야학을 좀 많이 내용을 좀 담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서둔야학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담겨있는 책인지 우리 박예란 저자의 사랑하나 그리움들 책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FCN 교육방송 내 밭에 하는 책, 이 방송에 눈과 귀, 마음까지 고정하시고 서둔야학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서요, 하시기 전에 우리 준비한 영상을 한번 좀 같이 보시면서 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한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둔야학 이야기를 쓴 사랑하나 자막이며 저 내용은 우리 박예란입니다. 선생님께서 좀 쓰신 건가요? 예, 서정주 시인은 말했습니다. 방송은 자신을 키워준 것은 파라리 바람이라고, 저를 키워준 것은 파라리 그리움입니다. 아시나요? 서울대학교 농가대학을요. 아시나요? 서둔야학을요. 제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사람의 아름다움을 알게 해주신 분들은 서둔야학 은사님들입니다. 서둔야학에서 공부한 것이 1960년대이기에 이제는 50여 년이 넘었어도 퇴색하지 않고 한결같이 그때의 사랑을 가슴에 담아두고 있으며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33년을 근무했기에 교육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해왔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이상적인 모델은 서둔야학입니다. 50여 년 전 서둔야학 교육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여학생들의 마음밭을 곱게 가꿔줄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본 제 교육관 역시 교육은 마음밭을 가꿔주는 일입니다. 학생들에게 교사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가 교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대학교 농가대학 1, 2학년 학생이었던 20살 안팎의 서둔야학 선생님들은 가장 훌륭한 교재였습니다.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거칠어진 여학생들의 마음밭을 시와 음악으로 곱게 가꿔주심은 가장 훌륭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적은 제 책이 올 1월에 사랑하나 그리움 둘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서둔야학에서 공부한 시간은 4년인데 그리움은 평생 가기에 붙인 제목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저 영상에 오늘 방송하실 내용을 다 담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에센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오늘 방송이 좀 기대가 되고요. 평소에 보신 영상의 핵심을 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축한 것 같습니다. 4년 동안의 배움이 지금까지 이렇게 그 그리움이 남아있는 건가요? 그런 거죠. 네.
배운 것은 4년인데 네. 그리움은 평생 가는데 이거는 저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야학 출신들이 다 그래요. 네. 이 선생님들이. 책 제목이 사랑 하나 그리움 둘. 그리움은 사랑의 힘이었었군요, 그러면. 그렇죠.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도대체 서준야학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그리움이 327 정도로 약 50여 년의 그 세월을 마음속에 담아두시면서 오시는지 오늘 그 시간을 같이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고 오시는 의상이 평소에도 이렇게 예쁘게 하고 다니시나요? 옷 입는 것도 예술행위거든요. 이왕에 입는 거 예쁘게 입어야 되겠죠? 저 시청자 누리꾼 여러분, 옷 입는 것도 예술이랍니다. 이제 저도 이 방송할 때요, 저도 이제 코디네이터한테 좀 예술적으로 입혀달라고 좀 부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시절에 흔하게 있었던 배움의 시작이었지만 많은 약이 세월 속에 묻혀서 잊혀진 곳이 많을 텐데 그 시절에 받은 사랑과 은혜가 꽤 사무칠 정도로 기억에 남아서 지금까지 우리 박예란이라는 그 시절 학생, 아주 예쁜 소녀의 학생이 여기에 지금 계십니다. 이제 질문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은 사랑 하나 그리움 둘, 행복에너지 출판사에서 출간하셨는데 이 책을 저술하시게 된 동기가 어떤 동기에서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야학 건물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농촌진흥청 강당에서도 했고 탑동에 뭐 학습관에서도 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들이 안 되겠으니까는 그 연수님 끝에 있는 그 개사 닭 키우던 곳이죠. 그곳을 빌려서 공부를 했는데 네. 이게 비만 오면 새는 거예요. 네. 그 학교가요? 예. 교실이?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 이제 학생들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수업 틈틈이 올라가서 그거를 수료를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한계를 느끼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65년도에 그 부지를 50평을 사가지고서는 거기다가 건물을 지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건물을 지려면 거기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네. 거기를 비워둘 수가 없으니까 네네. 선생님이 그 황건식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네. 그 당신 수업을 빠지면서까지 네. 그 건축 현장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F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 네.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로 우리들이 아니면은 F가 나오실 분이 아닌데 그래서 제 야학생 입장인 저로서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네. 그래서 뭔가 우리 선생님의 이 삶을 내가 보상해드릴 조금이라도 보상해드릴 방법이 없을까 네네네. 고심을 하다가 그래 언젠가는 이 얘기를 꼭 글로 써서 세상에 널리 알릴 거야 이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그런 다음에 65년도에 그렇게 건물을 지어주셨는데 네. 그때 농대 한 학기 학비가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이요? 예. 근데 그 건축비는 23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23명의 한 학기 등록금을 다 그렇죠? 그런 거죠. 예. 한 학기 등록금이 네. 다 들어갔는데 네. 그 돈을 드리고 또 선생님들이 학생이라서 시간이 없는데도 수업 틈틈이 이제 그거를 지어 주신 거죠. 네. 그러셨는데 67년도에는 또 이제 책 걸상을 또 만들어 주셨어요. 농대 그 목공실에서 농공과 목공실에서 책 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까지는 바닥에다가 가마니를 깔고 네. 이렇게 습기 덜 차라고 네. 그다음에 그 위에다 멍석을 깔고 공부를 했는데 네. 책걸상이 새로 생기니까 우리들이 너무 좋아서 그렇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렇게 선생님들이 우리들한테 여러 가지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또 잊지 못할 것이 우리들이 수업이 끝나면은 밤 10시가 됐어요. 네. 위험하다고 선생님들이 우리들을 꼭 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러셨구나. 이게 너무 그 사랑이
사무쳤던 거죠. 네네네. 그래서 언젠가는 네. 나 혼자 알기에는 너무 이거는 아까워. 세상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우리 선생님들의 제자 사랑을, 이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제자 사랑을 널리 알릴 거야. 네네. 결심하고 또 결심을 한 것이 67년도에 결심을 한 것이 지금 2019년도에 이제 결실을 보게 된 거죠. 아까 시작하면서 영상에 함축적으로 좀 내용을 좀 밝혀주셨는데 말씀하시면 자꾸 울먹울먹 하시고 저도 자꾸 이렇게 복받쳐 오는 게 그때 당시 지금도 똑같지만 그 군대 갔다 오기 전에 대학생 선생님이죠. 그 나이면 21 그렇잖아요. 그쵸. 지금 20 대학생들과 그때 대학생들과는 뭐 비교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엄청난 그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차이 나죠. 저도 돌아보면서 좀 눈물이 좀 이렇게 좀 핑 돌았는데요. 그 동기로 이 책을 좀 쓰셨습니다. 그 빛이 54년이라는 50여 년이라는 그 사랑과 그리움이 나머진 책이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박예란 저자께서는 그러면 좀 더 어렸을 때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린 시절은? 어느 날 엄마가 빈솥에다가 물을 가득 붓고 불을 떼셨어요. 네. 다른 사람들한테 그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네. 저 집은 오늘도 저녁 끼니가 없구나. 이것이 엄마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나 봐요. 그래서 저녁 짓는 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불을 피우고 네. 우리들은 고픈 배를 움켜쥐고선 잠을 잘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6학년 때였어요. 네. 하루 종일 이도님은 쌀이 한 마리인데 이도님은 쌀이 한 마리인데 네. 앨범 값이 600원이었어요. 아침에 엄마가 앨범 사라고 600원을 주셨는데 네. 그날 배운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네. 13살짜리 제가 네. 이도님은 쌀이 한 마리인데 하루 종일 그거를 대내다가는 결국 엄마한테 도로 갖다 줬어요. 앨범을 포기하고요? 갖다 드리니까 엄마가 왜 앨범 사지 않고 그래서 그냥 쌀이나 사 엄마. 그래서 도로 갖다 드렸어요. 엄마 쌀도 긁는 소리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또 쌀이 떨어졌구나. 네. 이렇게 정말 끼니가 간데 없는 그런 네네. 어려운 생활을 했었던 거죠. 네. 어렸을 때 뭐 그거보다 더한 내용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 책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읽다가요. 첫 장에 제가 읽다가 좀 책을 좀 덮었습니다. 지금 보면서 제가 지금 막 동생문으로 가다가 내가 먼저 물에 빠져 죽을 뻔했구나 하는 이 내용에 제가 책을 좀 못 읽겠더라고요. 이 내용을 좀 책으로 좀 소개해 주신 그게 오니까 어쨌든 사실 좀 너무 어렸을 때 그 상처들 그리고 힘들었던 거 동생의 죽음 앞에서 그 내용들이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좀 굉장히 좀 작아지는 느낌도 있었고요. 자신이 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용기를 내고 선생님 편하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많은 시청자 누리꾼 분들이 서둔약을 좀 많이 챙겨서 좀 하셨는데, 이 방송도 역시 이제 서둔약을 중심으로 선생님이 살아오셨던 그 삶을 책으로 엮어내신 이 사랑하는 그리움 둘을 중심으로 갈 텐데, 그러면 서둔약을 어떻게 해서 만나시게 되셨어요? 엄마 나 수원 요즘 시험이라도 볼래 했더만 그러다 붙으면 어떡하려고. 붙으면 어떻게 하려고?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그럼 붙으면 어떡하냐고? 그럼 시험을
합격하려고 보지 누가 네, 떨어지려고 네, 봐. 네. 그 정말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뭐 방법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가난해서 중학교를 못 가니까는 이제 어디서 공부를 할 수 있나 알아보니까는 서둔야학이라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 주변에서 이제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예. 서둔야학은 서울대학교 농가대 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다가 네. 야간에 그 인근에 농촌 지방의 인근에 그 청소년들을 모아서 공부를 가르쳐 주던 곳이었어요. 거기를 알게 돼서 가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거기가 집에서 얼마나 좀 떨어졌었어요?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떨어졌어요. 아, 그렇군요. 예. 네. 혹시 선생님 그러면 누가 그 서둔대학을 소개해 줬는지 혹시 그때 뭐 아련한 기억이라도 혹시 나세요? 주변에 사람들이 다 거기를 갔으니까요. 아, 예, 많이들 갔어요. 그러셨군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서둔대학과 인연이 되셨고 4년 동안에 그 서둔대학에서 배우시고 그 내용이 이제 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저자께서는 서둔야학이 외에 이 책 내용이 보니까 영혼의 성지라고 했습니다. 왜 영혼의 성지라고 할 만큼 그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이유 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네. 서둔야학 출신들이 다 그 기간을 잊지를 못해요. 네. 평생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있으면서 음, 그 다음에 그 시절에 네. 우리들이 그 집에 갈 적에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하고 야학생들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갔어요. 아, 노래 부르면서요? 예, 아, 그 밤에? 예. 그 연습님이기 때문에 예, 연습님이라는 건 뭐예요? 좀... 연습님은 서울대학교 농가대학 임학과 학생들의 연습하는 수풀이란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연습. 거기에 이제 씨 심고 식물 관찰하고 뭐 이런 거라고 보면 그런 되나요? 거죠. 예, 연습님이라고요. 예, 연습님 끝에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집에 가려면 연습님을 지나서 아, 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연습님을 지나서 갈 적에 네. 뭐 가고파라든가 아, 그 다음에 옛동산에 올라 네. 바위고개 네. 수선화 네. 그 다음에 뭐 미국 미녀죠. 아름다운 꿈 포스터의 아름다운 꿈 네. 그 다음에 금발의 제니 네. 그 다음에 올드 블랙조 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네. 집에 갔어요. 네. 그게 지금도 그 노래가 나오면 그리움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때 저뿐만이 생각이 나서요? 아니라 그때 생각나서요? 예, 네. 저뿐이 아니라 야학생들이 다 그래요. 아주 그냥 그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절절한 거예요. 저는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요, 저자께서 얘기하신 얘기 들으면서요, 이게 상상이 가요. 연습님 안에 이게 지금쯤 되면 이제 초록빛 아주 짙푸른 초록이 이제 가을 그 저녁 무렵에 그게 좀 상상이 갑니다. 그래서 이 책 속에다가 그 내용 노랫말이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이 이 안에 좀 많이 담겨져 있었군요. 그래서 노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시에다가 곡을 그렇죠. 붙인 네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가 우리들의 가슴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쳤는가 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노래가 결국은 영혼의 성지로까지 갈 수 있게끔 또 역할을 해주셨던. 그리고 또 이제 야학교를 가려면은 그 네. 연습님을 지나야 되는데 엄청 무서워요. 제가 네, 또 네, 네, 겁이 네. 엄청 많거든요. 네. 그래서 무서워서 막 뛰어갔는데 또 뛰어간 이유가 있어요. 네. 선생님들이 보고 싶어서. 아. 이제 조금 있으면 선생님을 뵐 수 있어. 그 다음에 어제도 뵀어. 네. 근데 그새를 못 참아. 아. 빨리 가서 선생님이 보고 싶어. 야. 그래가지고서는. 착한 학생이셨네요. 제가 어려서부터 선생님을 이렇게 좋아했는데 네. 서둔야학 선생님들은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 그 정도로 선생님들은 마음을 빼앗긴 정도가 아니라 제 영혼을 송두리째 빼앗겼었어요. 그래서 성지라고 하시는군요. 그렇죠. 제 영혼의 성지. 네. 그 다음에 빨리 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빨리 뛰어간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왜요? 무서워서 빨리 뛰었고, 아, 무서워서. 네. 선생님이 빨리 보고 싶어서 뛰었고,
그다음에 공부가 빨리 하고 싶어서. 네. 무서움 보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요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하고 누리꾼 여러분들, 그리고 혹시 자녀분들을 키우시고 또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혹시 종사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서움이라는 건 없지만 정말 학교가 재밌는 곳, 보고 싶어서 공부하고 싶어서 그런 올바른 교사상이 다시 만들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사랑하는 그리움들 저자이신 박근혜 저자, 박애란 저자는 지금 그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성지라는 표현으로, 우리 박애란 저자 성지라고 표현했던 이 책, 이제 다음 질문 좀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FC 대표 교육방송 내 바탕화면은 책은 다양한 분의 책 저자분들을 초대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책 읽기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청자 누리꾼 여러분들과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도서출판 행복에너지에서 출간한 사랑하는 그리움들 책의 저자인 박애란 저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둔야학이 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서둔야학 다니던 시절 그 학교 환경이나 그때는 좀 어땠나요? 그때는 뭐랄까, 바닥에는 가마니를 깔고 네. 그 위에다가는 멍석을 깔고서 그다음에 난포불을 켜놓고서 공부를 했어요. 난포불이요? 예. 그러니까 호롱불이라 그러죠. 네네네네네. 보통들. 호롱불. 네. 그리고서는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음악 시간에는 1, 2, 3학년 모두 다 합반을 해가지고서는 그러시구나. 공부를 했어요. 저 혹시 이제 저 사진이 좀 보내주셨던데, 그, 호롱불, 또 뭐 이게 난포불, 또 그때 환경이 좀 어땠는지 또 사진이 좀 준비되는 대로 또 같이 설명을 곁들여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또 계속 해주시죠, 그때. 예. 환경. 멍석 깔고서 하셨고, 예.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네, 무엇보다도 주안점을 둔 것이 네. 어떻게 하면 이 가난 때문에 황폐해진 여학생들의 마음밭을 곱게 가꿔줄 수 있을까였어요. 프랑스에서는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은 시부터 외우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시가 그만큼 학생들의 정서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겠죠. 네네. 그래서 우리 야학 선생님들도 그랬어요. 시를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음악을 많이 가르쳐 주시고 네. 그다음에 농대에서 음악 뭐랄까 콘서트가 있거나 연극이 있으면 우리들을 합동으로 데려가서 그거를 구경시켜 주셨어요. 관람하게 해주시고. 예, 관람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교실 환경이나 그 주변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좀 열악했지만 대신 이제 학습 분위기나 이런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체험학습을 좀 했네요. 그렇죠. 체험학습을 예, 한 예. 거죠. 직접 야학 선생님들이 직접 그 연극이나 음악회나 이런 데를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즐기시고 보셨네. 그런 거죠. 이야, 뭐 서든야학 뭐 참 매력 있네요. 그때 그 시절에. 야학교지만 인류 야학교입니다. 네네. 아, 참 그러셨군요. 어쨌든 시간의 그 굴레를 뛰어넘어서 지금 선생님 지금 그때 당시에 학교의 환경들을 말씀으로 좀 잘 좀 풀어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 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 그러면 서둔야학은 학교 교육 방식, 그 선생님들이 학교 대학생이었지만 그때 교육 방식은 좀 어땠어요? 교육 모토가 네. 참을 사랑하라였어요. 교육 모토가 예. 참을 사랑해라. 예. 그러니까 거짓을 멀리하고 참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와 음악처럼 살라고 그러셨어요. 시와 음악처럼. 이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네. 그러니까 민족혼을 일깨워 주신 거죠. 네. 그 다음에 선조들의 예화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네. 안창호라든가 김구 선생님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뭐 시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예화를 많이 들어주셔서 우리들이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이제 깨닫도록 네. 해주신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이 1년에 2번씩 소풍을 소풍을 데려갔고, 네네. 그 다음에 또 학예회를 열게 해주셨어요. 아, 1년에 네. 한 번씩 네네. 학예회를 열게 해주시고, 네. 1년에 꼭 교지를 발간을 해주셨어요. 교지요? 예. 오. 그때는 다 가리방으로 긁어야 됐어요. 등사기라고 하죠, 이렇게. 예, 등사기. 써서.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써서. 예. 그 철필로 써서. 예, 철필로 써서. 예, 그거를 걸어서 그냥 또 일일이 또 이렇게 로라로 밀고. 예. 그걸 그래가지고 빼내고, 그걸 묶어서 교지를 만들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또 100일장을 열어주셨어요. 네. 혹시 그 사진이 지금 나옵니다. 선생님, 저기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저게 먼저 나온 것은 그 잠깐, 홈커밍데이. 네, 이제 계속 또 그다음에 반복. 지금은 수업하는 거예요. 저게? 저게 책벌상 앉기 전에 예, 가만히 앉아서 예. 수업하던 거. 요건 지금 소풍?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이세요? 예. 소풍 가서 선생님들. 네. 여기는 이제 학생들하고 우리 그 동급생하고 네. 이쪽에 우리 저기 가정 선생님하고 같이 찍은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는 이제 저고 옆에 황건식 선생님이 계시죠. 저 앞에 말씀하셨던 예, 선생님이요? 저분이 네. 아주 서둔야학교의 음, 대부 같은 분이에요. 학교 F학점 맞으시면서 그냥 예. 학교 지키시고 네. 교장 선생님 하시고. 네. 저거는 어떤 장면이에요? 저거는 홈커밍데이 때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모여서 매년 홈커밍데이를 했거든요. 그 아이들 결혼하고 나서 이제 자녀분들하고 온 것 그렇죠. 같아요. 손자들도 데려오고 그래요? 자녀도 데려오고. 네. 젊은 사람은 손자. 네. 아니, 젊은 사람은 자녀. 네. 나이 드신 분은 손자를 데려온 거죠. 그러시군요. 네. 예. 이 장면은 어떤 사진인가요? 여기도 지금 홈커밍데이 때 사진인데 네. 옆에 스마트하게 생기신 분은 저 평생의 왕자님, 아주 제가 가슴 아프게 짝사랑했던 선생님이고, 저 양복 입으신 분? 예, 양복 입으신 분. 다 선생님들이고 저만 지금 야학생이에요. 그러세요? 예. 새롭다. 이건 체조하는 건가요? 체조하는 거예요. 체조를 하고 있는데 네. 선생님이 러닝 셔츠만 입고 체조를 하셨는데요. 야. 등배 운동을 하는데 네. 등을 이렇게 뒤로 구부리시는데 배꼽이 쑥 나와버리는 거예요. 선생님 배꼽이. 그런데 우리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뭐 체조고 뭐고 다 집어치고서는 뭐 너무 웃어가지고 어떤 애는 바닥에 완전히 떼굴떼굴 굴르는 애도 있었어요. 떼굴떼굴. 야. 배꼽이 나왔으니까. 저거는 지금 홈커밍데이네요? 예, 저거는 72년이네요. 예, 72년. 72년 10월. 서든 예술제. 네. 홈커밍데이 때는 옛날에 선생님 했던 분들이 다 오셨어요. 저기 밑에 이제 책상에서 이렇게 뭐 오는 거 순서지도 예, 준비하고. 박명록 예. 작성하고. 저거는 또 뭐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 야학교를 짓고 있는 중이에요. 네. 올라가서. 네. 저건 또 졸업 사진인가 봐요? 요게 지금 소풍 가기 전에 찍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인증샷. 지금은 그냥 너무 쉽게 카메라에 찰칵 담아갖고 숑숑숑. 예. 이제 돌아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진 보면서 또 그 얘기하니까 또 훨씬 더 실감이 나네요. 예, 그때 그 시절 정말 서든야학에서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육 방식이 참 남다랐었네요. 삶을 사랑해라. 시와 음악을 좀 교육 속에서 담아냈고 민족의 나라의 사랑들, 애국자들, 음악들을 함께 어울리게 했던 아주 참 지금보다 더 열악한 시절에 그때 야학 선생님들이 서둔야학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말씀 사진과 곁들여서 봤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사랑을 학생들을 향한 사랑 넘치는 그런 분위기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방금 전에 사진도 보고 하면서 했던 그때 시절이지만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우리 저자분께서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제가 야학교 3학년 때 17살 때였어요. 네. 선생님들이 우리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시는데 그날은
한 우리 집까지 한 20m쯤 남았는 그 네. 봉금민의 집 앞마당이었어요. 아, 앞마당요? 예.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서울대 교복을 많이 입고 다니셨는데 네. 서울대 교복 왼쪽에 포켓이 있거든요. 아, 예, 예. 거기서 파카 만년필을 꺼내시는 거예요. 음. 꺼내시면서 저한테 그걸 주시는 거예요. 네네. 에라나 이거 내가 쓰던 건데 네가 써라. 그리고 와. 주시는데 전 그때까지 뭐 볼펜이나 연필밖에 구경한 적이 없죠. 네. 그렇지만 저는 자존심만 파랗게 돋아 있었거든요. 가난한 집 둘째 딸이 자존심이 파랗게 돋아서 그걸 내가 왜 받아? 네. 싫어요. 속으로? 아니요. 그랬어요? 겉으로 싫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니까 속으로 그걸 내가 왜 받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싫어요 그랬거든요. 네. 선생님이 받아라. 싫어요. 선생님이 그러지 말고 받으라니까 그러셔. 네. 싫다는데 왜 자꾸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뾰족한 소리로다가 싫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자리에 무릎을 탁 꿇고 아, 예, 예. 두 손으로 저한테 그 만년필을 바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나오시는데요. 뭐 제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죠. 네네네. 어머나 세상에 맙소사. 네. 그래서 얼른 그 만년필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집에 가는데 이 발걸음이 이게 지금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붕 떠다니는 느낌? 그렇지. 황홀한 거죠. 네. 집에 갔는데 그때 아주 달빛이 아름다운 10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그 아주 우리 집 쪽마루에 하얀 달빛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아직까지도 선생님의 온기가 남아있어요. 그 만년필에. 만년필에. 그 만년필을 만지작거리면서 그날 밤 내가 잠을 잤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너무너무 황홀해 했거든요. 네. 그게 가장 그 서든대학 시절에 기억이 남으셨던, 물론 또 다른 것도 있으시겠지만 시간감 예상코 하나만 그렇게 표현하시고, 나머지 궁금하신 건 시청자와 누리꾼 여러분 중에 이 책을 사서 이 내용에 정말 다 이렇게 잘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 안에 한 부분만 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만년필 사건. 자존심이 있어서 그렇지만 어찌 보면 그게 선생님이 그때 약 선생님이 우리 박예란 제자라고 하지만 프로포즈가 느껴져요. 저는 4살 차이 났거든요. 충분히 그럴만 했겠네요. 자, 이제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예란 저자분께서는 잠깐만요. 네네. 이게 기억에 남는 거를 또 저기 2개를 더 하고 싶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시죠. 수업 중이었어요. 네. 근데 남자애들이 네. 막 장난치고 시끄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때 과학을 가르치셨던 최언어 교수님이, 이 선생님이 나중에 서울여대 식품화학과 교수님이 되신 분인데요. 네. 최언어 선생님이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마라 몇 번을 말씀하시다가 네. 도저히 안 되겠는지 계속 떠드니까는 어디선가 매를 가져오셨어요. 네. 그들만 그 매를 당신 오른손에 드시고선 당신 왼쪽 팔목을 사정없이 때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이니까 내가 맞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처음에 깜짝 놀라가지고 막 울었어요. 네, 선생님, 네, 저희들이 네. 잘못했어요. 네. 제발 그만하세요. 근데 선생님 멈추질 않아. 선배인 민자 언니가 네. 막 뛰어나가서 선생님 매를 뺏었어요. 뺏었구나. 그러니까 그때서야 선생님도 그 매를 뺏기시고서 마지못해 뺏기시고서 우리들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그 다음에 또 야학교를 짓는 중이었어요. 네네. 늦은 가을이었는데 우리들은 늘 선생님들하고 그 뭐랄까 노래를 부르면서 네. 지냈거든요. 네. 근데 야학교를 짓고 있는데 어떤 애가 네. 홈 스위트 홈을 불렀어요. 그게 그 당시에 서든야학 교가였어요. 아, 그게 교가였었어요? 즐거운 곳에서는 이게 네. 보통의 사랑이 없는 학교에서는 전혀 교가로서 어울리지 않아요. 네네네. 근데 서든야학교는 바로
홈 스위트 홈이었어요. 집처럼. 예. 우리들이 집보다도 더 좋아한 데가 서든야 학교니까요. 아, 그래서 그 노래를 불러서 다들 그 노래를 따라 불렀거든요. 네. 근데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날은 춥지, 네. 배는 고프지, 네. 일은 고되지. 네. 그러니까는 모두 다 울어버렸어요. 선생님들이라고 해봤자 19, 20살이에요. 그렇죠. 야학생들은 이제 15, 16, 네. 17 요런 그 어린 학생들이 다 같이 울어버린 거예요. 그때 얼굴이 눈물하고 빗물하고 아주 범벅이 되어 있었죠. 이런 일도 잊을 수가 없죠. 시간이 좀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참 아쉽긴 하도 어쨌든 그 정말 기억에 남는 말씀을 좀 또 가슴에 와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음 질문 좀 또 드리겠습니다. 뭐 내내 이제 사랑하는 그리움 둘 책 내용과 뭐 연관돼서 해야 될 그 방송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질문 내용이 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번 질문은 그럼 이 사랑하는 그리움 둘 이 책을 쓰시고 준비하시면서 특별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있으시다면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드디어 1967년도에 네. 결심했던 것이 네. 이제야 이루어지는구나. 우리 서둔야학 은사님들의 야학생들에 대한 그 사랑과 헌신을 네. 세상에 알릴 수 있다 하는 것이 네. 너무 좋았어요. 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들이 소풍을 가다 보면요, 이게 간밤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서는 길 위로다가 이게 비가 넘쳐 흘러가지고서는 네. 물이 흐르고 있어서 우리들이 여길 어떻게 건너가지? 그리고 질퍽거리고 물 있는 자리를 물이 그냥 흐르고 있으니까요. 네. 길에? 예. 그러니까 이걸 건너지 못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구두를 벗고 네. 운동화를 벗고 양말을 벗고서는 그 길을 하나하나 야학생들을 업어서 건네주셨어요. 건너편까지. 예.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애, 명이라고 하는 애인데요. 네. 얘는 그, 뭐랄까, 골수염을 알아가지고서는 네. 못 걷는 애인데요. 삐짝 말라가지고 못 걷는 애인데, 얘는 조금 가다가 쉬고, 조금 걷다 쉬고 이런 애였는데, 네. 얘는 도저히 소풍을 갈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조용민 선생님이라고 네. 우리한테 국사를 가르치신 분인데, 걔를 업어서 20리길 소풍길을 왕복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튼튼하신 분이냐? 등가죽하고 배가죽이 말라버리신 분이에요. 말라 붙어있는 분이에요. 이 시계에 차고 있는 것이 너무 무거워서 네. 수업 시간에 이것이 흘러내리면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허리춤 내려온 것을 다시 이렇게 축혀 올리는 네. 그런 습관이 있는 그렇게 네. 빼짝 마르신 분이 네. 어디에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네. 강단이 있으셨군요, 그분은. 이런 것들이 제 가슴에 너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네.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아까운 거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글로 쓸 수 있고 이것이 책으로 나오게 된 것이 저는 그냥 제 소원을 성취했다고 봐요. 그 누구도 표현하지 못하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랑하는 그리움 둘을 쓰시면서 특별히 소중하게 생각한 것들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정말 소풍 때 업어서 그리고 그 동료인 친구 20리길을 업어서 왔다 갔다 왕복을 이렇게 했던 그 내용들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또 있겠습니까? 또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만 자 이제 좀 부지런히 좀 이제 또 질문을 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CN 해피 교육방송 대화 바탕화면의 책은 다양한 분야의 저자분들을 초대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책 읽기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청자와 누리꾼 여러분들과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평생을 서둔야학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갖고 그 사랑의 내용을 담은 책 사랑하는 그리움 둘의 저자인 박예란 저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책 내용들 중에서요 서둔야학에서 배운 내용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감동적인 이야기들 그때 그 시절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은
시청자와 누리꾼들이 궁금해하실 내용 또 하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학교의 선생님이 되시려고 하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네. 학교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선생님 바라기였어요. 학교만 선생님 바라기? 가면은 네. 선생님만 계속 쫓아다녔어요. 그렇게 선생님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또 페스탈로치 선생님의 그 어린애들이 다칠까 봐서 유리 조각을 네네네네. 줍는 그 페스탈로치 선생님이 저한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꼭 그러셨구나. 선생님이 돼서 네. 나도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학교 교직을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또 과정에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셨지만 어쨌든 그거는 좀 생략하고요. 33년 동안 교편 생활하셨어요? 그때 교편 생활은 좀 어떠셨어요? 제가 그렇게 원하던 네. 교사 자격증을 손에 쥐고 네. 눈물이 강물이 되도록 울었어요. 그러셨겠다. 드디어 네. 이제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네. 이 세상이 마치 내 손아귀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럴 적에 우리 애들한테 네. 나도 우리 서준약 선생님들 같은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네. 이 생각으로다가 아침에 학교에 가면은 하루 종일 우리 애들을 위해서 어떤 좋은 얘기를 해줄까, 네. 어떤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했죠. 네. 근데 특히 주안점을 둔 것은 우리 애들 마음밭을 어떻게 가꿔줄까였어요. 그래서 저는 뭐랄까 첫 수업을 들어가면은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먼저 낭송해줬어요. 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네. 예, 이게 그 선생님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그런 것이 첫 시간이잖아요. 네. 예.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이 의식이 있어야지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네. 전태일 열사의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셨어요? 예. 네. 그때 감히 얘기를 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분위기였을 텐데. 14살, 예. 15살 그 어린 소녀들이 점심도 못 먹고선 네. 그 중노동에 시달리는 그 소녀들을 위해서 결국은 네. 자기 몸을 불살라서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한 전태일 열사의 이 얘기를 우리 애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제가 1학년 때 담임을 한 애가 있었어요. 네. 이영애라고 하는 애인데 네네. 이 애가 3학년이 됐는데 내가 보기에는 별로 시원찮은 회사를 간 거예요. 이건 너무 아깝고 아쉽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마침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네. 우리 영애가 지금 서울로 다니고 있는데 네. 길바닥에 깔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알았어요, 어머니. 저도 그러지 않아도 그거를 속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좋은 데로 옮겨주겠어요. 네. 그래서 막 알아봤더니 평택에 대한보증보험회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로 영애야 옮기자 그랬더만 얘가 말을 안 들어. 학교에서 해준 데는 마음대로 옮기면 안 된대. 그래서 네. 영애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는 옮기자. 그래서 설득해가지고 결국 그를 옮겼더니 얘가 컴퓨터 박사거든요. 네. 아주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는 애였거든요. 네. 그 회사의 컴퓨터 업무를 다 장악을 해가지고서는 일을 너무 잘하니까는 네. 본봉만 6배가 되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몇 년을 다녀가지고 부모님한테 15평 아파트를 사드렸어요. 그 다음에 돈을 모아가지고서는 얘가 미국으로 다 유학을 가려고 그랬는데 네. 그게 나이에 26이 됐거든요. 네. 나이에 걸려가지고서는 결국 선회를 해서 캐나다로 갔어요. 네. 근데 얘는 학교하고 교회하고 네. 그다음에 도서관 이 세 군데만 다니면서 오로지 공부만 신경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옷을 어떻게 입을까, 뭐 화장을 어떻게 예쁘게 할까 그러는데 얘는 그런 거 일체 신경 안 써요. 오로지 공부거든요. 네. 거기 와서도 오로지 공부만 하고 있는데 필이 꽂힌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으라고 얘는 절대로 전화번호 안 가르쳐주죠. 네, 네. 다른 사람한테 번호를 알아가지고서 네. 얘한테 대시를 해서 결국은 10개월 만에 넘어갔어요. 아,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 학생은 대학교 1학년이에요. 20살짜리. 네. 우리 제자는 26이에요. 네, 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MBA도 네. 하고 그 다음에 외무고시. 네. 외무고시는 우리나라도 어렵고 캐나다도 어려워요. 네. 근데 거기서 외무고시를 봐서 음. 지금은 캐나다 대사관 영사가 됐어요. 아. 그래서 우리 제자가 캐나다 대사관 영사 부인이 된 거죠. 지금은 네. 이스라엘에 있는데요. 내가 걔네 집을 놀러 갔더니 네. 어머니가 그 네. 학을 접어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하시면서 네. 선생님은 우리 집안의 네. 평생의 은인입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그걸 선물을 해주시더라고요. 가지고 있어요. 네.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걸 가지고 있죠. 교편 생활 정말 그 30여 년이라는 게 그 시작 자체가 우리 박예란 저자님 선생님들이 밭에다가 그 씨앗을 뿌려주셨어요. 그 사랑에 대한 걸. 그게 자라서 교직 생활 하시면서 교편 생활 하시면서 아이한테 이영애라는 그 제자 이제 그런 걸 또 실천하시고 어쨌든 시간이 좀 많이 좀 지나서 좀 서둘러서 좀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랑 하나 그리움 둘. 혹시 이 책은 지금 우리 교육 환경에 어떤 도움이 좀 되기를 좀 바라시나요? 제가 교직 생활 중에 그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범죄자가 하는 얘기를 듣고 네.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네. 이 범죄자가 미술 시간에 집이 가난해서 미술 도구를 준비를 못 해갔더니 선생님이 때려주고 네, 네. 다른 학생들 앞에서 망신을 줬다. 네. 만약에 그때 그 미술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흉악한 범죄자가 되지 않았을 거다. 네, 네, 네. 그러는데 교육자로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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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네.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네. 얼른 그 대문 앞에다가 가만히를 펴놓고 거기다 앉은 방향에 책상을 만들어 거기다 놓고서는 네, 네. 제가 거기서 책상 노트하고 연필을 갖다 놓고 공부하는 척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온다는 정보를 딱 입수하고서 네. 근데 선생님이 드디어 우리 집에 왔어. 네. 그때만 박수를 쳐주시는 거야. 네. 아, 우리 애란이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얘들아, 우리 박수 쳐주자. 속이 많이 들여다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동급생 애들이 막 지들끼리 수근거리고 네. 뭐라고 쑥덕쑥덕 네. 대더니 네. 선생님이 그러니까 같이 박수를 쳐주는 거야. 마지 네, 못해서. 네, 네, 네. 우리 선생님은 박예란이가 왜 저랬을까? 제 속을 들여다보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알고 계셨군. 예, 제 속을 알고서는 그것을 그렇게 저를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감싸주신 네, 거고 네, 네, 네. 그 흉악한 범죄자의 그 미술 선생님은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제발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애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그 애의 마음속을 살펴서 제발 그렇게 섣불리 판단을 하고 단순히 그 행동만 가지고선 내 말을 안 들었다. 꾸짖지 말고 때리지 말고 그 학생들을 하나하나 살펴서 관심과 사랑으로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교직은 절대로 이거 직업이 아닙니다. 천직으로 생각하고 학생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키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네. 교직에 계신 분들, 부모님들 제 책을 보시고 학생들을,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하는 거를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도 아마 그렇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천직을 알고 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실 거고요. 근데
근데 이제 가끔씩 우리 주변에 들리는 언론,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다른 그런 소식들, 안타까운 소식들은 극히 일부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니까 사회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자, 이제 방송을 좀 마무리할 시간이 좀 좀 지났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듣다 보니까요, 뭐 너무 제가 몰입해서, 자, 지금 정년을 마치시고 퇴직하셔서 즐겁게 남다른 열정을 갖고 서둔양 홍보대사 겸 뭔가를 위해서 가고 계십니다. 지금 인생 후반생? 인생 후반전 또 이 사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살고 계세요? 지금 인생 후반전? 후반생? 2012년도에 네, 지금 사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저거는 패션 쇼 하고 있는 야. 장면이에요. 패션 쇼 하고 있는 네. 장면, 저건 탱고 추고 있는 장면, 네. 요것도 지금 패션 쇼 하는 장면이에요. 패션쇼 할 때 예. 이건 또 뭐예요? 요거는 지금 네. KBS 명견만리의 서포터즈거든요. 네, 네. 거기 가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셨군요. 네. 예. 이거는 패션쇼 하는 패션쇼 할 때, 예. 워킹. 예. 이 장면은 또 오늘 의상하고 똑같으시네. 예. 요거는 탱고 출 때 하고, 그 다음에 패션쇼 할 때 복장이에요. 그러셨군요. 예. 또, 지금 말고 지금 다른 또 활동 또 하시는 게 또 있으세요? 예, 제가, 2012년도에 네. 정퇴하면 나이가 딱 드러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퇴를 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달려간 곳이 어디냐? 발레 학원이었어요. 아. 저 욕심 많아 보여요? 없어 보여요? 좀 평범하게 보이시는데요. 그래요? 욕심쟁이였어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꿈이 4가지였어요. 네. 피아니스트, 발레리나, 네. 패션 디자이너, 네. 선생님이었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이 가장 하고 싶었고, 네. 그 다음에 발레리나였거든요. 네. 그 다음에, 발레리나 전에 패션 디자이너였어요. 네네네. 그러고서는 지금 남부터미널, 서울의 네. 남부터미널 네네네. 5번 출구로 나가면은 네. 그 발레 학원이 있거든요. 네. 발레 학원 등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퇴직하기 전의 삶은 전반생, 네. 퇴직 후의 삶은 후반생. 후반생. 그래서 퇴직 전의 삶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네. 퇴직 후의 삶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면은 돼요. 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패션 디자인이에요. 그 다음에 발레예요. 네. 발레 학원 등록했어요. 네. 다리가 찢어져요. 이게 웬 생고생이야, 내 돈 갖다 바치면서. 그러면서도 그 발레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네. 그 아름다운 발레 음악에 맞춰서 발레를 하다 보니까는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남 라사라 패션 학원이 있어요. 네. 거기 등록을 했어요. 네. 등록을 해가지고서는 패션을 초급 3개월, 네. 중급 3개월 마치고 서울시 창업스쿨 2개월까지도 패션 과정을 마쳤어요. 네.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를 꿈꾼 거죠. 네. 근데 요새 대기업에서 박리 다매를 내놓으니까는 네. 이게 완전 레드오션이 돼가지고서는 네. 제가 이게 설 자리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스타일리스트로 살자. 네. 그래서 저만 이쁘게 입고 살자고 생각했어요. 네. 정퇴? 명퇴. 네, 명퇴를 하신 후에 더 바쁜 후반생을 살고 계시네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왈츠. 네. 우리 뭐랄까 어린애들이요. 네. 아무 소리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 네. 건강한 거거든요. 네. 시니어들도 마찬가지예요. 시니어들이 건강하게 춤추고 노래하고 살면은 이거 의료비 절감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시니어들이 제가 작년에 그 미디어 영상학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게 영상도 지금 하셨어요? 제가 공부도 하세요 지금 또 뭐? 제가 1985년도에 네. 한국 방송대 국문학과에 입학을 한 것이 서든야항 스토리를 좀 더 잘 쓰기 위해서 제가 국문학과에 그러셨군요. 입학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작년도 네. 이제 책은 나왔어요. 네. 작년도 2018년도에는 한국방송통신대 미디어 영상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아. 제가 이것을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너무 이렇게 자본도 많이 들고 네. 너무 그 전문적인 일이라서 힘드니까는 네.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네. 서든야학 스토리를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미디어 영상학과를 갖고 지금은 4학년이죠.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아마 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활동 계획 좀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요. 앞으로요. 네. 이 서든야학 스토리가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져서 좀 더 뭐랄까 파급력이 많은 그런 그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네. 좀 더 많은 사람한테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짧지 않은 시간 좀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그리움들, 사랑도 남고 그리움도 하도 사무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시간이 조금 지나갔어도 계속 방송을 마무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든야학 얘기, 그리고 방송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영화가 또 드라마로 또 소개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사랑하나 그리움들 이 책 그렇게 될 날이 하루빨리 되기를 좀 바라면서요. 오늘 지금까지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에너지 주변에 많이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FCN FM 교육방송